자, 며칠 전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죠.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었는데 여러분들 그 깜푸치킨 그거 보셨죠? 젠스왕이랑 우리 이재용 형이랑 같이 깜푸치킨에서 치맥을 하고 그 다음날에 GPU 26만 장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 많냐면 분명히 이제 엔비디아 CEO 이 젠스왕이 한국의 주요 기업이 딱 네 군데죠. SK, 그다음에 삼성, 네이버도 있었고요. 거기에 현대차도 있었죠. 그래서 기업과 정부에 26만 장의 GPU 이제 공급을 한다를 해서 이제 뭔가 뭐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한국의 고용 시장에 좀 대격변을 주는 게 아니냐, 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이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그 핵심 질문 이겁니다. 26만 장의 GPU를 줬어요. 이게 한국 사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는가,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. 자,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. 이 GPU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. 삼전, SK, 현대차, 네이버,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거랑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죠. 하하호히 했습니다. 14조에 관한 이제 막대한 투자인데 기존에 3만 장 해서 총 한 10만 장 얘기는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일 것 같아요. 해서 세계 3위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, 해서 이게 이제 2030년도까지 이제 누적이 돼서 간다라는 게 있는데, 이 GPU 확보를 통해서 이제 그 AI 수석 이제 하정우죠. 하정우 AI 수석에 대한 이제 얘기는 실제 산업 현장, 그 로봇 사회, 모빌리티, 자 공장 건설, 뭐 조선이든 AI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.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전례 없는 규모의 이제 AI 인프라 투자로 해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이제 재편할 수 있다. 저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가야 될 방향인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한국의 이 제조업이 생산성이죠. 이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. 향상을 시키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맞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100% 맞는데, 왜냐면 저출산 초고령화 이제 이 사회를 하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대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떨어진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돈을 못 벌어요 지금. 그래서 어떻게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.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게 정부와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 GPU를 받아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가봐서 이제 생산성을 약간 향상시키겠다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16만 명 이상의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이 될 거다라는 좀 요거를 약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몇몇 이제 전문가분들이.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. GPU 한 장이 10명의 업무를 대체한다고 이제 분석을 했었죠.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는데, 보수적으로는 GPU 한 장이 최소 한 명의 인력을 이제 대체를 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다면, 아까 말한 이 기업들이 보통 기업들이 아니죠. 삼성, SK, 현대차, 네이버, 여기에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 대기업 26만 명 이상의 실직자를 양산한 게 아니냐. 이게 보통 일자리가 아니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아주 고급 일자리들이죠. 그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가 아닌 대기업의 완전 고퀄리티, 고소득의 그런 질 좋은 일자리에 26만 개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. 이 GPU를 들어오고 나서. 왜냐면 한국은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노동법이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많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막대한 그죠 비용이 드는데 이제 희망퇴직, 뭐 국내 사업을 축소하는 이제 폐업 전략 좀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 신규 채용 자체를 이제 안 하는,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이러한 그 미국에서는 고용 충격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오는 게 아니냐, 더 빨라져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왜 한국인가? 젠슨황이 왜 한국에서 이걸 지었는가? 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. 근데 우리는 그 미국과는 굉장히 다른 한국만의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.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지컬 AI라고 해요. 예를 들면 한국은 제조업에서 중국과 격돌 중이에요 지금. 그래서 미국이 근데 중국을 막고 있잖아요. 그러면 중국에서 못하는 것을 뭐가 하느냐? 한국이 다 합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. 그러니까 한국이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어요. 보세요. 인프라 정력인 초고성 인터넷망,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, AI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최고의 토양. 그렇죠. 그 다음에 뭐 구조적인 인력난, 노력 문제, 뭐 이러한 니즈 같은 것뿐만 아니라 피지컬 AI가 핵심입니다. 이 피지컬 AI가 약간 좀 뭐냐면요. AI가 제조, 로봇, 자율주행, 즉
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, 흔히 말하면 이 제조에 관련된 이 AI, 이게 로봇도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.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,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AI 뭐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데이터 센터 뭐 인재 이런 것부터 해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건 맞습니다. 왜냐면 거의 모든 이 제조에 관련된 인프라부터 제조부터 해갖고 솔직히 다 만들 수 있거든, 한국은. 그게 한국의 진짜 엄청 강국이에요. 괜히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게 웬만한 한국에 관련돼서 젠스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그 에이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진짜 관련됐었던 모든 빅테크의 기업들이 다 한국에 왔죠. 전부 다. 한국에 온 건 사실이니까. 그건 마찬가지.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실험실. 한국이 좀 제격이지 않냐.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아마존이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